전국에 접어들면서 여당, 야당, 이 부동산 공약도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국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민심이 굉장히 기울고 아마 요동이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물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또 조만간에 윤석열 후보도 이거 이상으로 어떤 버금가는 또 어떤 획기적인 아마 반격의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더니만은 임기 내 주택 공급 목표치를 기존 250만 호를 여야 다 얘기했죠. 윤석열도 얘기를 했고 이미 발표한 데다가 이번에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 무려 이제 61만 호를 다시 또 올려잡은 거죠. 추가로. 현 정부가 지금 공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206만 호에 비해서도 이제 105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해서 전국의 이 집을 311만 호의 어떤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아직 크게 내실은 뭐 충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숫자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역별로 이 105만 호를 따져봤더니만은 이 서울이 46%, 즉 48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또 경기 인천에 28만 호, 비수도권에 29만 호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10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조치 사항을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규 공공택지로는 이제 경기도 이제 김포공항의 주변이죠. 거기에 공공택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한 8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또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해서 인근 부지에 청년주택을 10만 호로 공급을 하겠다. 또 서울 태릉, 홍릉, 창동 이미 뭐 기존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죠. 여기에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2만 호를 공급하겠다. 또 이제 지하철 1호선이 보면은 서울 용산역에서 남영 뭐 영등포까지 쭉 구로로 내려가면서 그거를 지하화 시키면은 그 위에 이제 공터 대지가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8만 호를 또 공급을 하겠다.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또 리모델링 이 규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또 10만 호를 하겠다. 또 노후 영구 임대단지죠. 이게 이제 낡았기 때문에 이걸 재건축을 시켜가지고 또 10만 호를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8만 호 가지고는 안 되죠. 지난번에 3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는데 그 전체 김포공항을 외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획기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또 이제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어떤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뉴욕의 맨하탄 거리 센트럴파크 공원의 파이브 스트리트 같은 그런 어떤 명물 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그냥 뭐 10만 호 이런 정도 공급해가는 안 되나 한 30만 호 정도는 공급을 해야 그나마도 어떤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지하철 뭐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노후 영구 임대주택 이것도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가뭄에 조금 이슬비 적신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는 서울공항 같은 데도 외곽으로 과감히 이전시키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땅이 없잖아요. 그럼 서울공항 같은 데를 외곽으로 지금 사용하는 게 뭡니까? 국가 수반 원수들이나 일부 내외의 어떤 귀빈들만 일부 이용하지 실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성남공항을 이용해가지고 어디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국내 어떤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어떤 낭비적인 이런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윤 후보든지 이 후보든지 누가 먼저 선 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내용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먼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한다면은 성남공항, 그 다음에 김포공항, 용산 공원, 이런 걸 모두 외곽으로 내보내고 하겠다라는 획기적인 어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만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파급적인 효과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도로 이제 50만 호, 이제 민간 주도로 200만 호 해가지고 250만 호를 미리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이 후보가 이날 공급 목표치를 61만 호로 올려 잡음에 따라 가지고 아마 윤 후보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목을 끌게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진짜 성남공항, 김포공항, 용산공원 해가지고 약 90에서 10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획기적인 것만 딱 못을 박아버리면은 전세는 기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적률을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제는 전면 재조정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이제 허용을 하겠다고 주택 공급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구상이죠.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 주택 리모델링 관련하고 또 완화할 가능성, 이런 것도 같이 내비치면서 지난번에 먼저 이제 양도세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추가적인 어떤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어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보면은 이 후보는 이날 추가로 발표한 물량을 포함을 해서 258만 호 공급을 내세웠고, 이제 윤 후보는 수도권의 민간 공공을 합쳐가지고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이미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후보는 이제 기본주택, 또 윤 후보는 원가 주택하고 이제 역세권, 뭐 첫집, 역세권 첫집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내세웠는데, 이 직주 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이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하는 이런 공공주택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 또 원가 주택은 또 시세보다도 산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에 5년 이상 거주하면은 국가에 이제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의 이제 70% 이상을 보장을 받도록 한 그런 주택인데, 이 역세권 첫집은 이제 교통 편리한 말 그대로죠. 차 없이 그대로 모든 어떤 교통망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역세권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과연 이게 1년에 한 50만 호씩 공급하기도 이게 쉽지 않는 그런 서울 시내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합쳐가지고 물론 300만 호입니다만은 과연 이게 꼼꼼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사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게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실제 이대로만 진행만 된다면은 상당히 파급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300만 호를 하겠다라고 일단 공포를 한 이 자체만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지금 워낙 많이 지금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치열한 공방이랄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풀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집값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장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실행 효과 얼마만큼 이게 추진력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300만 호가 만약에 진짜 쏟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외곽이나 뭐 나홀로 주택,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이런 어떤 역세권이 아닌 지역의 비인기 상품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끌, 비투 갭투를 해가지고 공급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불과 한두 달 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영끌 비투 갭 해가지고 내가 집을 마련하느냐라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 냉정을 되찾고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과연 내 어떤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은행에 융자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해서 갚아 나갈까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간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